네오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48번을 풉니다. 자, 48번도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기반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용어는 반드시 암기하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죠. 자, 공법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맞춰야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한 지역에 두 가지 구역이 한꺼번에 설정될 수 없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말 그대로 인구 밀도가 너무 밀집되기 때문에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강화 정책입니다. 행정제재를 강화해서 가능한 한 인허가를 많이 하지 않겠다는 거죠. 개발밀도를 일단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규제를 강화하겠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행정규제를 완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가 상충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구역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행정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구역입니다. 자, 두 가지는 시군 관리계획으로 절차에 따라서 지정하지 않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정하지 않아요. 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그때그때 구역을 특정해서 바로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계획에 반영할 뿐입니다. 관리계획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반영하는 거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지정하지 않는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민의 의견도 듣지 않고 바로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민의 의견도 듣지 않고 바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의 의견은 듣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하는 거죠. 당연히 주민들의 찬성이 있으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의 의견은 듣는다. 하지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민의 의견도 듣지 않는다.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절차에 따라서 지정하지 않는다. 나중에 반영할 뿐입니다.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인허가를 억제한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인허가를 완화시켜준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해당 용도 지역에 당연히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다 지정하는 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기반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하는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시장 군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반드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면 됩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당연히 기반시설 설치 계획도 같이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둔다는 거.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대학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둔다는 거. 여러 가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구역을 두는 것을 말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학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공원이 있을 수가 있고 도로, 폐기물 처리 시설, 녹지,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대학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그때그때 지정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요건으로는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또는 해제되는 지역에다 정합니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다 정하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행위 제한을 강화시키는 데다가 두는 게 아니에요. 행위 제한을 강화시키려면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을 두는 겁니다. 자, 기반시설을 깔아주겠다.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이게 반드시 행위 제한이 완화 또는 해제되는 지역에다가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다 두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 허가 건수가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그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증가되는 지역에다 둡니다.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그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 시, 군 등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에다가 둡니다.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전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이라든가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둔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둔다.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린상업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하면 틀리죠. 자,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해서 무조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두는 겁니다. 자, 지정 절차로는 지방도시 계획에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 변경하겠죠. 그리고 열람 기간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야겠죠.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주민의 의견도 듣지 않을 수 있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민의 의견도 듣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지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겠죠. 항상 지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정하면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반드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이 등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데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자,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이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면 1년 안에 반드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1년 동안 수립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반드시 계속 문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48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겁니다. 인허가를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도 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것은 더 높이 못 짓는다는 거죠. 용적률을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2번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떤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에서는 당연히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겠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증가됐을 때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자,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반드시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면 되겠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절차에 따라서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먼저 지정되면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4번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반드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는 게 아니라 1년 안에
반드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해야 한다? 틀렸죠. 48번의 정답은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반드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가 해제되는 것으로 봅니다.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반드시 수립돼야 돼요. 정답은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 아니라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자,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해야 되죠. 특별 회계에서 별도로 회계 장부를 갖춰야 됩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면 1년 안에 반드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됩니다. 자, 정답 48번에 4번으로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일반적인 이론을 반드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48번의 정답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 부동산 경매 시사 강의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용인시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인근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관한 제반 법률을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넷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와 핵심 문제풀이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 구입과 문제풀이 교재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주문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